우리 운전하다 보면 노란불, 그러니까 황색 신호가 켜질 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고민 많으셨죠. 이번에 이 고민 때문에, 이 갈등 때문에 생겨난 일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못 멈춘 사람이 잘못, 딜레마존 사고 도와주세요입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꽁트로 먼저 만나보시죠. 무사고 운전 30년에 빛나는 베스트 드라이버였던 저. 운전할 때 제 신조가 뭔지 아세요? 자나깨나 멈춘 차도 다시 보자.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었습니다. 그 사고가 일어나기 전까지 말이죠. 여보야, 오랜만에 드라이브 나오니까 기분 좋다, 그지? 아, 좋다. 그러게 가을이라서 날씨도 좋고 기분도 좋고 옆에 있는 우리 귀염둥이 꼼돌이도 더 좋고. 우리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맛있는 것도 먹고 좋아, 분위기도 좋아. 좀 내고 카페도 좀 들렸다가 가만 있어봐. 내가 찾은 맛집이 여긴가 저긴가? 근데 자기야 빨리 안 가면 신호 바뀌겠어. 빨리. 그렇게 교차로 신호가 좀 작은 것 같은데 그냥 지나갈까 아니면 멈출까? 예, 왜 운전하시는 분들 그런 경험 다 있으실 것 같은데요. 황색 신호로 바뀌면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 말입니다. 서둘러 가고 싶은 마음에 가속 페달을 밟아 교차로를 막 지나칠 때였습니다. 어머 자기야 조심해. 앞에 아유, 이거, 예. 괜찮으세요? 많이 다치지 않으셨어요? 이보세요. 이 운전을 이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신호 바뀐 거 안 보여요? 신호 바뀐 거? 죄송합니다. 뒤에 차들도 있고 제가 멈추려니까 이게 거리가 너무 짧고 어쨌든 죄송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오토바이가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당연히 멈추셨어야죠. 그냥 나 왜 부러진 것 같은데 여기. 오버하신다 진짜. 부러진 것 같아요. 뒤도 아니, 부러진 것 근데 같고요. 다 부러졌는데. 근데. 선생님도 솔직히 지금 빨간불에 신호 위반하신 거잖아요. 갑자기 튀어나오시니까 저희가 미처 못 봤죠. 여보세요. 제가 좀 아파가지고 나 말을 잘 못하겠는데 황색 신호면은 무조건 멈춰야 되는 게 이게 교통 상식인데 그 상식도 없이 운전하시고, 예? 전 이거 나 지금 치료비 뭐 합의금 어머머. 이거 나 그냥 다 할 거야 지금 다 부러진 것 같아요 지금. 뭐래? 절대 안 부러져도 튼튼하게 생겼구만. 물론 저도 급한 마음에 신호를 무시하고 가려던 게 잘못이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전을 좀 해오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황색 신호라고 급하게 멈추면 오히려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거 저 정말 억울한데 이대로 저 혼자 사고의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경우 많아요. 아유, 초록불이었다가 이게 황색불로 바뀌었을 바뀔 때 때. 슥 지나가. 예전에는 그렇게 배웠던 것 같거든요. 황색불에 오히려 가면 지나가라. 확 지나가라 이렇게 배웠던 것 같은데. 저 자세히 좀 알려주시죠. 네네. 이게 지난 2021년 7월에 경인고속도로 부천 IC 방향에서 벌어진 사고인데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같이 한번 보시면 이 사고의 정황을 알게 되실 겁니다. 일단 승용차를 몰랐던 이 A 씨가 교차로 보이시죠? 이렇게 황색 신호로 바뀌었지만 정지하지 않고 그냥 가다가 왼쪽에서 갑자기 나타난 오토바이와 충돌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고로 이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각각 전치 3주와 14주에 달하는 굉장히 큰 상해를 입게 되는데 이 승용차 운전자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 이 오토바이 운전자 역시 적색 신호를 위반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이게 서로 위반한 것 같은데 그러면은 뭐 한쪽에다가만 뭐 책임을 묻는 이게 아니고 양쪽 다 이렇게 그럼요. 뭐 이런 네.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 A 씨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 A 씨가 법정에서 교차로 진입 직전에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오토바이 역시 신호를 위반했다. 이러면서 억울함을 호소한 거죠. 아니 저도 운전자지만 저런 상황에서 이제 고민이 되거든요. 이게 그냥 훅 지나갈지 아니면 거기서 서야 되는지. 자, 의견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OX판 있죠? 저런 상황에 내가 멈춰 서야 되느냐 빨리 지나가야 되느냐. 멈춰 선다면 O, 빨리 지나간다 이러면 X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멈춰 서는 게 O, 빨리 지나간다면 X예요. 이거 어려워. 들어주세요. 어려운데 이거? 네. 멈춰야 돼. 자, 이유 한번 들어보죠. 박소림 씨. 저는 무조건 오예요. 제가 저 운전면허 좀 없고 남편이 운전하긴 하는데 괜히 멈칫하다가 저런 사고가 나는 경우가 흔하게 있어요. 그럼 누구 책임 물릴 거냐고. 교통방송도 제가 진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최대한 그냥 안전하게 가는 게 딱 좋아요. 훅 가다가 인생 훅
간다 이런 노래 있잖아요. 안 돼. 멈춰야 돼 저는. 지금 운전면허가 없으셔가지고 뭐요? 잘 모르신 것 같은데.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때 막 네. 급브레이크 받고 급제동 하잖아요. 네. 그러면 안 일어날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꽉뭐 가면 뒤차가 이렇게 팡 박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조작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 도로에서는 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차들이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제 운전하셔야 되는데 노란불을 보셨으면은 거기를 빨리 교차로를 통과해서 가시는 게 이제 맞죠. 근데 노란불이 저 멀리 보인다. 그러면은 그럼 멈춰야죠. 제동을 해야죠. 근데 네. 이제 딱 지나가려 그러는데 노란불이다 그러면은 지나가셔서 빨리 거길 벗어나시는 게 오히려 더 안전합니다. 저는 확실히 자동차 전문 기자는 그냥 된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진짜? 저랑 의견이 같습니다. 와. 근데 일단 이게 교차로를 이제 들어가지 않았으면 무조건 멈춰야 돼요. 급제동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일부라도 들어갔다 그러면 무조건 빨리 지나가는 게 맞는 게 뒷차는 빵빵거리죠. 혹시 중간에 잘못 걸리면 직진한 앞쪽으로 가로지른 차량들하고도 진짜 큰 사고가 있을 수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또 오랜 운전 경험을 가진 저로서는 자동차 그 전문 기자 이야기에 귀가 솔깃합니다. 네. X입니다. 일단 의견이 이렇게 분분한데 실제 운전자들 대부분은 이 딜레마존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딜레마존 이름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네. 저도 운전을 하지만 노란불은 늘 저의 마음을 이렇게 쪼그라들게 맞아, 만듭니다. 맞아. 어떻게 하지 바로 이 딜레마존인데 한 차량관리 앱에서요. 6,800명을 대상으로 정지선 직전에 노란불로 바뀐다면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데 지나가나? 응답자의 무려 69.5% 그러니까 70%가 그냥 밟아서 빨리 지나간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운전 경험이 많은 베테랑들이야 판단을 하겠죠. 네. 요 정도 시간이면 이렇게 간다. 아니면 아니야 요거는 이제 멈추는 게 네. 맞다. 근데 초보 같은 경우는 정말 고민되고 갈팡질팡할 텐데 교통법규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법규가 중요하죠. 그 아까 이호성 교수님 말씀하신 게 정확해요. 그 법규에서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냐면 네. 일단 황색 신호의 뜻을 보자면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 그 직전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를 해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일부라도 진입을 한 경우에는 그럼 빨리 신속히 지나간다. 교차로 밖으로 진행해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를 운전자가 고민하고 있는 동안에 사고가 날 수가 있다는 부분인데요. 일단 딜레마존에서 우리가 정지선을 넘어가지고 교차로에 딱 들어갔는데 신호가 그 적색 신호로 바뀐다면 그때는 신호 위반에 맞아요.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신호 위반을 하게 된다면 뭐 예를 들어서 7만 원의 과태료 그리고 15점의 벌점을 받게 될 수가 있고 특히 우리가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경우 있잖아요. 네. 그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 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13만 원 이하의 과태료나 벌점 30점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정도면은 다행인데 신호 위반을 한 거에서 넘어서 사고가 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신호를 위반해서 사고를 낸 거기 때문에 이거는 운전자의 과실 비율이 굉장히 높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방금 이제 저희가 전해드린 사연의 경우에는 재판부의 판결은 어땠을까요? 재판부에서도 이 사건은 고심을 많이 한 것 같아요. 1심과 2심의 판단은 같았는데 대법원의 판단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일단 1심과 2심에서는 이 황색 등에서 멈추지 않은 운전자 A씨를 무죄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무죄? 무죄입니다. 무죄예요. 저도 헷갈립니다. 무죄. 이게 너무 첨예한 대립이 있었던 부분이어서. 네. 그런데 대법원에서요. 최종적으로 유죄가 됐습니다.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는데요? 왜 그런 거예요? 이 사건의 쟁점은 뭐였냐면 이 A씨가 교차로에 들어가기 직전에 불이 노란불로 바뀐 거예요. 직전에. 그래서 이 운전자 입장에서는 지금 여기서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나는 정지선전에서 못 서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네. 그런데 정지선을 지나가서 서게 되면 더 위험할 수가 맞아요.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이때 정지선 앞에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지나간 게 신호 위반이냐 아니냐 이거 해당하는지 여부였거든요. 그런데 1심과 2심 재판부에서는요. 이 노란불의 개념을 굉장히 폭넓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슬아슬할 때 더 빨리 속력을 내서 지나간다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서 해석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브레이크를 밟아봤자 정지선 직전에 서지를 못하면 교차로 중간에 들어가서 적색불로 바뀔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그럴 때 갑자기 멈춰선다고 하면 오히려 교차로 한가운데를 멈춰서는 그렇죠. 경우가 그렇죠. 되고 있어요, 보면. 그러면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심한 경우에는 사고로 이어질 수가 맞아요. 있거든요. 그런데 운전자가 이
이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그것까지 다 사고 유발의 위험까지 부담하면서 그것까지 예상하면서 운전을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맞아. 그런 그렇죠. 위험을 지우는 것은 너무나 과하다라고 봐서 이거는 신호 위반이 아니다라는 것이 1심과 2심의 판단이었습니다. 운전자의 편의를 많이 고려한 맞아. 판결을 했어요. 1, 2심에서는. 네. 근데 대법원에서는 판단이 달랐다는 거죠. 대법원에서는요, 아까 강 변호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황색 등, 그러니까 노란불의 의미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규정 그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아까 내용이 보면은 황색 등 의미를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불이 켜졌을 때는 멈추고 그리고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빠져나가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해석한 거예요. 교차로에 일부라도 진입해서 노란불이 바뀐 경우가 아닌 한 운전자는 정지선 앞에서 노란불 바뀌면 제동거리가 얼마가 나오는지 상관없이 무조건 정지를 해야 된다라는 맞아. 의무를 부과를 한 겁니다. 특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제한 속도를 20km나 넘겨서 주행을 하다가 발생한 사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재판부에서는 아니 규정대로 했으면 속도도 제대로 잘 지키고 그랬으면은 이게 제동거리가 안 나왔을 수가 맞아.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뒤에 만약에 멈춰섰을 때 뒤에 부딪힐 수 있는 위험을 또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경우에는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정대로 다 하면 문제가 없는 상황인데 규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가 난 거다라고 대법원에서 판단을 하고 일단 무조건 노란불이 켜지면 정지선 직전에 멈춰서도록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 의무를 부과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대법원의 판결대로라면 황색 신호에서는 그 운전자의 선택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정지를 해야 한다. 맞아. 멈춰야 한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럼 이제 운전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 판결 이후로 굉장히 문제가 많다, 현실을 모른다라는 지적들이 제기가 됐어요. 네. 우리가 예를 들자면 버스입니다. 네. 버스에 승객들이 굉장히 많이 타고 있는데 뭐 60km 도로에서 가다가 갑자기 황색 전멸이 됐다 그래서 딱 멈췄어요. 그러면은 진짜 승객들이 크게 다칠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큰 화물 트럭 같은 경우에 내가 그러면은 이 신호를 준수하기 위해서 급하게 섰는데 화물 트럭은 제동 거리가 제동 안 돼. 작은 차에 비해서 잘 안 돼. 굉장히 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도로 한복판에 그 화물 트럭이 서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내가 이 진짜 신호를 준수하기 위해서 이거는 사실 현실과 조금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실 현행 도로교통법의 이 황색등 규정이 45년 전인 1979년에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어떤 그 적용을 아직까지 똑같이 적용을 시키는 거는 좀 시대착오적이다라는 어떤 비판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갈까 말까. 그래. 운전자들을 딜레마에 빠지게 하는 딜레마죠. 딜레마죠. 거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